야, 신나는 동영상 위드 스투스투입니다. 지난 시간에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기술하기 위한 물리량들을 살펴봤죠. 기본적으로는 병진 운동의 양들로 기술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회전 운동을 기술하기 위한 별도의 체계를 만들어 내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이 세타라는 걸 기본으로 해서 값들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변위 대신에 각도의 변화, 이걸로 기술되는 것이 이제 회전이다라는 거고요. 세타 미분 오메가, 오메가 미분 알파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 값들에다가 r을 곱해주면 병진 운동의 물리량이 된다라고 했죠. 요게 운동을 기술하기 위한 물리량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그러면 병진 운동을 기술할 때 힘에 의해서 운동이 변화하는 것, 그리고 그 관성의 정도, 운동을 유지하려는 성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펴봤죠. 그래서 힘이라든가 질량, 운동량 이런 것들과 회전 운동에 대응되는 물리량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운동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일의 양이라는 건 같은 값을 가져야 되겠죠. 아이고, 같은 값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병진 운동에서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S를 회전 운동의 양으로 기술해 보면 R 오메가 아니 미안해요. R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병진 운동에서 일의 양이란 다시 이동거리 곱하기 힘의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회전 운동에서 이동거리는 요 세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F 곱하기 R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회전 운동에서 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면 병진 운동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사고방식을 그대로 써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의 양은 병진 운동에서는 F 곱하기 S로 표현을 했었고 회전 운동에서는 힘이라는 개념 곱하기 요 변위에 해당되는 이동거리에 해당되는 세타를 사용하면 되겠다. 미안합니다. 지금 변위와 이동거리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병진 운동에서 생각하던 그 개념으로 대응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F 곱하기 R이라는 양을 우리가 회전 운동에서 힘처럼 쓰겠다라고 하는데 얘를 토크, 비트는 힘이라는 그리스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 곱하기 세타, 이동거리를 사용하면 되겠다. 얘네 두 개가 동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확인했듯이 동등하죠. S를 R세타로 환원시키고 표현을 하면 그리고 얘를 토크로 바꿔주면 FS와 토크 세타가 동등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뭔가 힘이라는 개념은 토크라는 걸로 사용을 하고 여기다가 R 곱하기 F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그러면 힘이라는 건 병진 운동에서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우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질량이라는 걸 우리가 뭔가 또 끄집어내야 되겠는걸? 왜냐? A가 여기 회전 운동에서는 알파라는 걸로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양이 필요하겠다. 역시 에너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에서 우리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값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회전 운동의 양들로 표현을 해보면 r 오메가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 mr 제곱 오메가 제곱입니다. 회전 운동을 기술하기 위한 요 양들을 먼저 기본으로 놓고 대응시킨다고 했으니까 오메가 제곱과 2분의 1, v제곱과 2분의 1은 서로 대응이 되고요. 그러면 병진 운동에서 m으로 썼던 것과 이 mr 제곱이라는 양이 대응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회전운동에서는 m, 질량 대신에 이 mr제곱이라는 걸 쓰면 회전운동 기술체계에서 질량처럼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회전관성이다라고 하면서 i라는 기호를 사용할 거예요. 얘는 m, r 제곱 혹은 r 제곱 m 이렇게 연속된 물체나 다물체에서는 r 제곱 dm 이런 식으로 적분하면 되겠죠. 자, 이제 질량까지 대응되는 개념을 찾았어요. 됐죠? 그러면 이 힘이라는 건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P라는 것도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겠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각운동량이라고 해서 L이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냐? 우리가 병진운동에서 쓰던 개념들을 다 이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I 질량 곱하기 오메가 요걸 사용하면 각운동량으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얘가 실제로 병진운동의 양으로 어떻게 기술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주어지는 물리적 상황들은 병진운동의 양, 즉 질량이나 힘 이런 것들로 주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를 넘나들어야 돼요. 그래서 회전운동이 더 어렵습니다. 병진운동에선 힘 이러고 그냥 줬잖아. 그런데 회전운동에선 힘을 준다고 고지굿대로 쓰면 안 되고 이 회전운동의 양으로 구해야 돼요. 힘에다가 R을 곱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혹은 질량에다가 R제곱을 곱하거나 이런 식으로 환원시켜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운동량을 미분해서 힘이 나왔으니까 각운동량을 미분해서 토크가 나와야 되죠. 반대로 토크를 적분해서 각운동량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회전운동은 이렇게 반지름이 변하지 않는 지름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만 본다고 하면 R은 우리가 상수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요. P를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운동량이 되겠죠. 다시 반대로 가면 R은 그대로 가는 거고 P를 미분하면 F가 되니까 각운동량은 R 곱하기 P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건 각운동량을 미분하면 토크가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회전운동의 값으로 표현하면 I 오메가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회전운동에서는 세타, 오메가, 알파, 토크, I, L 이렇게 각운동량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회전관성, 각운동량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진짜 그럼 지름 방향을 아예 우리가 안 쓸 거야? 혹은 힘이 무조건 이 지름 방향이 아니라 지름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잖아. 즉 R이 있고 힘이 요 지름 방향과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좀 빼가지고 이쪽에서 볼게요. R하고 F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벡터는 평행이동이 가능하죠. 여기 있던 거를 가져온 겁니다. 둘 사이의 각도가 세타라고 할 때 실제 회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건 뭐예요? 이 지름 방향의 수직인 힘 크기만 영향을 주겠죠. 이쪽으로 아무리 당겨봐야 회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의 R 방향의 수직인 성분 크기를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 그럼 뭐야? F 곱하기 사인 세타를 어디다 곱해요? R에다가 곱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토크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힘이라는 걸로 토크를 구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R에다가 힘 그대로 곱하는 게 아니라 힘의 지름 방향의 수직인 요 크기를 구해주는 거다. 곱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 세타 여기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거죠. P를 조금 더 풀었으면 R, M, V,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볼 때, 실제 물리적으로 볼 때는 F에다 사인 세타를 곱하는 게 맞는데 수학적으로 볼 때 R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할 수도 있죠. F 곱하기 R 사인 세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 마찬가지 뭐겠어요? R의 힘의 수직인 방향 크기를 구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가 세타가 될 거고 R 사인 세타 하면 요거죠. 힘의 수직인 방향, 힘의 반지름의 수직인 방향, 다시 지름 방향, 반지름의 힘의 수직인 방향을 곱하거나 반지름에다가 힘의 수직 방향인 성분을 곱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 기하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실수해가지고 그랬어요. 빨리 더 할게. 자, 그래서 네. 상황에 따라서 힘의 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즉 R의 수직인 힘 크기를 구하거나 힘의 수직인 R 크기를 구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한 거, 구하기 편한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제대로 작동을 하겠느냐라고 한번 보면은 1 에너지 정리를 한번 볼게요. W는 델타 K, 그죠? 그러면 토크 세타는 뭐야, 저거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왜? 질량 대신에 I, V 대신에 오메가를 쓰니까. 그러면 토크는 R F 세타는 2분의 1 M R 제곱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FS는 뭐예요? 2분의 1 M V 제곱. 오, 그대로 병진 운동으로 나타나지요. 그죠? 이렇게 그냥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아하. 혹은 뭐 가운동량 I 오메가 마찬가지죠. 여기다 MR 제곱 곱하면 얘 그대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대로 작동을 하는구나. 우리 쓰던 거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값들로 하면 뭐 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진짜 이 우리가 지름 방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냐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 회전 운동을 기술할 때는 최종적으로 나타낼 때는 요 외적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죠. 얘네들은 서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수직 방향의 성분들만 곱하게 돼요. 이 녀석의 크기는 R 크기 곱하기 F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겠고 방향도 요 이제 오른나사 법칙 이렇게 감싸주고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요 방향을 벡터의 방향으로 정의하죠. 외적을 알면 좀 더 수학적으로도 잘 파악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만 본다고 할 때 둘의 수직 방향 크기를 곱하고 구하면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보면 자, 병진 운동의 양들을 우리가 기술하던 체계를 그대로 가져오고 싶어서 세타, 오메가, 알파, 토크, I, L 요 기호들을 사용하고 이 복합적인 물리량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들은 그대로 병진 운동에서 쓰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된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맞다는 걸, 결국은 동일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번에 요 외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ye.